안녕하십니까, 장마철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사주 공부하느냐고 힘드시죠? 오늘도 명조를 저와 함께 풀면서 여러분들 더위를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4세 남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 사주도 조금 특이하지요. 이 지지가 전부 다 토기운으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기운으로 이렇게 쭉 돼 있으면은 이런 사주는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지지가 여러 오행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개가 또 다른 오행으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개가 같은 오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주라는 게 51만 8,400가지의 유형으로 나누다 보니까 별의별 사주 명식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풀 수는 없지만 우리가 푸는 원리 원칙에 따라서 풀면은 그런 것들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사주의 어떤 기본 기초 지식만 돼 있으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푸는 방법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사주 푸는데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댓글에 보니까 십성 연습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하신다는 분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금방 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푸는 방법을 모르는 것은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데, 사주 팔자 8글자가 한 번에 다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주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종이에다 써가면서 바로 이게 재성이다, 여기 상관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보여야지만 사주를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가 마치 옛날에 구구단을 외워서 그냥 바로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사주를 한참 쳐다봐야 됩니다. 또 쳐다보고 이걸 보다 보면 저걸 까먹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도 잘 안 되고 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이 한눈에 다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는 거의 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주는 기본 푸는 틀이 있죠. 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주도 계절 학문이다 보니까 이 어떤 월은 이게 수월에 태어난 을미일주죠. 그러면은 여기 신정무 해가지고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거기서 용신을 찾아야 됩니다. 용신이라는 뭐죠? 내가 쓰는 주특기, 주무기가 되는 겁니다. 재격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재물을 버는 사람이고, 인격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인격인 사람이 죄를 탐해서도 안 되고, 정관인 사람이 또 어떤 제멋대로 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하는 이러한 어떤 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편재격입니다. 편재격. 정재격이죠. 목극토 해가지고 편재가 아니라 정재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정재격은 사람이 꼼꼼하고 치밀하고 약간 소심하고, 그런데 이러한 정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일제는 또 편제가 있습니다. 일제에 있는 것은 어떤 판단 내릴 때의 어떤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지는 본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은 자기 판단의 기준, 편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는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내 생각이 맞거든. 그리고 좀 배포도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제 편제 이렇게 혼합돼 있다 보면은 어떤 때는 꼼꼼하고 세심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질릴 땐 질르는 그런 어떤 성향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천간에 투출된 기운은 이 술토 대신 무토가 떴습니다. 그러면 봉기가 뜨면 이게 이제 제1용신이 되죠. 그래서 재격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투출된 걸 보니까 신금, 살도 투출이 됐습니다. 이것도 용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 또 정화 대신 병화가, 이것도 용신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천간에 상관도 용신이 되고, 재도 용신이 되고, 칠살도 용신이 되는 용신 다자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지지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운으로 돼 있고 천간에는 이렇게 용신이 3개나 투출된 이러한 사주도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뭘 중심으로 풀어야 되느냐? 항상 중심은 그 본기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보래도 재격 사주인데 그 다음에 여기 또 살까지 재겸 칠살격 걷다가 또 겸한 게 상관이다. 그러면은 이런 그 사주를 우리는 용신다자 성정불상이라고 합니다. 용신이 많은 사람이 용신다자 성정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성정은 자기 어떤 성향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제대로 하나 하는 게 없다. 흔히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주는 많으나 특출나게 하나에 올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 사주에서는 그 많은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청아한 거, 그러니까 한 가지 기운으로. 그래서 자기가 뭘 하나 하면은 그거 한 가지 기운으로. 살이 있으면 살이 투출되는 게 좋지요. 그 다음에 식신이 있으면 식신이 투출되는 게 좋고, 식상이 혼잡되거나 관살이 혼잡되거나 이런 식으로 용신이 여러 개 있으면은 이게 걸리는 게 다 많아요. 용신이 아닌 것은 내가 좀 신경을 덜 써도 되는데 용신이기 때문에 다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신다자 성정불상이라는 이제 그러한 우리가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이 재를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 재라는 것은 재물도 되고 여자도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되죠. 남자한테는. 그래서 재라는 것은 또 재물도 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상관이 이렇게 생재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상관생재. 내가 뭔가 아이디어, 내가 뭔가 어떤 재주, 그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토생금 해가지고 재생살이 됩니다. 그러면 이 화생토, 토생금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관이 이렇게 병신합이 돼주는 게 좋겠죠. 상관 합살이 되면은 내가 공이 있는 거죠. 뭔가 내가 공을 세울 수 있는 거가 되는데 아니면은 이 살이 없고 상관 생재가 되면 내가 어떤 내 재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고 재물도 벌 수 있는데 여기서는 화생토, 토생금으로 해가지고 내가 내 재주로 내가 어떤 재물을 벌면 어려움이 생긴다. 흔히 말해서 내가 어떤 여자를 얻으면 그걸로 인한 어려움도 생긴다. 내가 재물을 탐하면 그걸로 인한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데 이게 만일에 무게합돼 가지고 내가 내 용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면은 그것을 버리면은 병신합. 내가 공을 세울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내 것을 포기하면 내가 뭔가 공을 세우고 뭔가 명분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주입니다. 참 사주가 이렇게 짜여지면은 돈을 많이 탐하면 어려움이 생기고 내 몸이 약해질 수가 있고 내가 돈을 포기하면은 내가 어떤 명분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어떤 공을 세울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상당히 조금 그래도 이것이 이제 무토하고 신금이 바뀌었다 생각을 하면 병신합되고 토만 남겠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공도 세울 수 있고 재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주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글자라도 배열에 따라 역할이 다 다릅니다. 상황 설명하는 게.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주를 많이 풀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전부 다 토기운을 왔을 때 과연 이 재나 상관이나 식신이나 다 내가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을목이 미토에 그 뿌리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간이 약하죠. 재는 많고 흔히 뭐 재다신학 사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내가 그 재를 많이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재나 상관이나 살을 쓰는 사주는 뿌리가 좀 강해야 되는 거죠. 뿌리가 강해야 내가 그것을 제대로 취할 수가 있는데 주위에 여자는 많으나 내 여자는 없는 형국이고 주위에 재물은 많으나 내 재물이 없는 형국이 되는 그런 이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배우자 운도 충미충 술미형에다가 배우자 덕도 없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하고 싶은 거는 많고 재주도 많고 이것저것 많이 관여를 하지만 특출나게 뭔가 하나 이루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사주다.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면 내가 명분을 얻을 것이요 내 것을 추구하면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의 운은 어떻게 흘렀나 보면 이제 관방 금방으로 흐르면 이제 제격의 관방은 좋죠. 제격의 식상방도 좋죠. 그런데 제격의 이렇게 비겁방으로 흐르면은 이때는 안 좋죠. 그래서 이게 좋아도 내가 뿌리가 약하니까 그렇게 좋지 못습니다. 관하고 식신으로 흐르면은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뿌리가 약하니까 그것을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많이 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사주고요. 이게 어렸을 때 보면은 이 7세부터 들어오는 것은 살이 들어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을 건 없지요. 그리고 이 상관이 식신이 들어와 가지고 식신에 이제 살이 들어오는 그런 사주인데 이 식신이 들어와도 이 토기운이 있기 때문에 식신생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 지지에 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운은 안 좋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어렸을 때 아플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되면 살에 살이 들어오는 거니까 재생살이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아플 수도 있었고, 17세 대운에 보면은 이게 병신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상관이 합살하고 상관 생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지로서는 관이 들어오죠. 17세부터 27세 사이에 병신 대운은 관이 들어와서 좋죠. 그래도 내 뿌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소위 말해서 뿌리가 약하고 내 힘이 약하면 상관 합살이든 제살해도 그게 공이 크질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약할 때는 오히려 살인상생으로 날 돕는 쪽으로 가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27세부터 들어오는 이 사주는 이 비견이나 겁재가 들어와도 목생화, 화생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관이 있어서 이 부분이 들어와도 크게 패가 나질 않습니다. 제격인데 만일에 토기운만 있었으면 이렇게 제격이 들어왔을 땐 목국토에서 패가 나는데 여기는 이 병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신금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패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이제 병신합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조차도 통관의 기운 때문에 이것이 잡힐 때만 합살이 되는 거지 이게 잡히지 않으면 병신합되기가 이 사주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기운 들어오면은 제격에 재가 들어오는 거는 괜찮지만 이게 들어오면 이제 술미형에다가 이제 축술미가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도 생기는 사주죠.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 축술미 삼형살도 있어가지고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화기운으로 들어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것저것
그 손을 많이 대고 여기저기에 관심도 많은 그런 사주가 된다.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러한 이제 운이 되고요. 이 그 47대운에 오면은 여기서 이제 무게합이 되고 병신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 것은 못하지만 내가 어떤 명분을 찾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공을 세울 수도 있고 지지로서는 이 상관생제 할 수 있으니까 지지로서는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식상운이 올 때는 내 기운이 설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약한 그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식상운이 오더라도 내 뜻대로 다 펼치지 못하고 내 스스로 포기하거나 내 스스로 그만두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내 힘이 붙인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내가 강하면 이렇게 내 기운을 설기시켜줘도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데 내 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식상방으로 흐르면 내 기운을 다 뺏기다 보면은 내가 지칠 때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지금 57세 이 이제 임진대운은 이 수기운은 어떤 문서 뭐 계약 이런 것들이 되죠. 그 다음에 진, 재. 그런데 이렇게 월제 진술충이 되면은 내 어떤 직업적으로 변동 변화가 생기는 그런 그 대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올해 갑진년을 보면은 갑진년도 진술충을 하기 때문에 올해 어떤 이동수,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동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을사, 병호, 정미, 무신, 이런 식으로 가줍니다. 무신, 기유, 이렇게 가주는데, 이게 올해 어떤 내 직업적으로 어떤 직장이나 어떤 직업적으로 변동수가 생기는 그러한 해지만, 사오미 해가지고 화기운으로 넣으면 이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 같은 것들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이제 무신년이 오면은 2028년 그러면은 무신이 되면은 이 살을 살리는 재생살이 되고요. 여기도 보면은 관이 들어와서 토생금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관살 혼잡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건강적으로도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나이 들매에 따라서 이렇게 신묘 이런 식으로 가주면은 이 신묘는 이제 살에 살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여기 병신합이 될 수 있지만 재생살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지로서는 목기운이 목국토 묘수랍, 목국토 묘수랍 해가지고 지지에 이 재를 전부 다 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 67세 만 나이를 기준해서 신묘 경인 이런 식으로 지금 64세니까 이제 무신하고 맞닿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기간인데 이때는 이제 오히려 내가 어떤 현직에서 뭘 하시는 것보다 좀 은퇴해서 남을 가리키거나 남을 상담하거나 아니면은 내 공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내 건강도 유지하면서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목의 기운으로 가면은 토가 닫히면은 이 사주는 이제 위장이나 췌장 쪽의 건강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기운이 강하면은 이거에 대한 장기 그 부분이 약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목의 기운이 목국토 해버리면은 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위장이나 췌장 쪽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검진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수기운이 약한 그런 사주다 보면은 신장이나 비뇨기 계통도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항상 건강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겁방으로 흐르면 제격의 비겁방으로 흐르면은 물론 내 뿌리가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용신을 극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 때문에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내 건강만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운이다 보니까 이때는
한 발 물러서서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공부나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뭐 교육이나 이런 쪽에 힘을 쓰면서 그 일을 하시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종교인이세요. 종교인 스님이신데 뭐 궁금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사주를 한번 유튜브로 풀어 달라 하셔가지고 그분 동의하에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중생을 구제하시는 스님이신데 이제 연세가 이제 있으시면은 이때는 오히려 그 공부를 하시면서 뭐 그 여러 어려운 사람들 상담하면서 그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사주가 일간의 뿌리가 좀 더 왕했었으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더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나름 그래도 운은 그래도 내 일간이 약한 거에 비해서는 잘 흘렀는데 이렇게 이제 비겁방으로 흐르면은 제격에는 물론 안 좋습니다. 이게 내 뿌리가 들어와서 내 어떤 의지나 뭐 이런 거는 강해질 수 있지만 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 천간으로서 이 살이 들어옵니다. 살이 들어오는 것은 좋을 게 없으니까 관이 들어와도 관살 혼잡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하는 공부를 더 매진하면 오히려 상당한 그 어떤 그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 살이라는 것은 뭔가 예리하고 정확하고 어떤 그런 어떤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재로 이렇게 돼 있지만 살이 있다는 게 이게 죽고 사는 쪽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종교도 그런 쪽에 이제 그 어떤 살이 그 있는 그런 거하고 잘 맞고요. 그 다음에 이 화개살입니다. 화개살. 이런 식으로 화개살이 있으면은 종교나 역학이나 명리나 철학이나 역사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 사주는 어떤 스님 사주로서는 맞는 사주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 일간이 좀 더 왕했었으면 더 많은 그 어떤 중생을 선도하고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약간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64세 된 남자 그 스님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